네,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 시간에는 그 1주차, 2주차 문제 다시 뒷부분 못 풀었죠? 그쪽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푼 것보다 한 문제라도 정확히 푸셔야 돼요. 정확히 알지 않으면 찍으면 맨날 틀리죠. 그래서 하나라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걸 알아야겠죠? 그리고 지금 공부가 안 되신 분들도 이 제 자료만 보면 무조건 기갑니다. 이거만 하시면 돼요. 이론은 이걸로 다 끝납니다. 근데 약간 좀 축약되어 있으니까 이제 같이 공부하면 제 설명만 들으시면 이게 이해될 겁니다. 자, 이제 1회차 문제 그 뒷부분 풀 겁니다. 자, 일단 이 두 가지 꼭 아셔야 되는데 이 두 가지 태양력과 우소면제권은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태양력과 우소면제권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력이 있다 문제는 잘 풀고 학교 갑니다. 태양력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아무도 몰라요. 우소면제권도 잘 풀거든요. 예를 들어 주임법에서 태양력이 주임법에서 주택임도 받고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0시에 태양력이 생긴다고 문제는 잘 풀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몰라요. 이게 우소면제도 그 태양력권 갖추고 확정을 찍으면 우소면제 한다고 하죠. 무슨 말인지 다 아무도 몰라요. 학교장 사람들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르죠? 일단 글자 수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같은 글자 하나도 없죠.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태양력이란 소유자만 바뀌면 나와요. 새로운 소유자, 매매, 증여, 경매, 상속, 소유자만 바뀌면 나와요. 그 새로운 소유자,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누구한테?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게 태양력이고, 우선면제는 오직 경매에서만 나와요. 매매 증여 나오지 않습니다. 경매에서 돈 받는 순서예요. 우선배당 받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우선면제나 최우선면제는 경매에서만 나옵니다. 그럼 우선면제권은 물권이라 있는 게 아닙니다. 법에 써있으면 있고 안 써있으면 없어요. 전세권은 법에 써있죠. 그리고 저당권도 써있어요. 유치권은 담보물권이지만 법에 안 써있어요. 그래서 우선면제권은 물권이라 있는 게 아닙니다. 법에 써있으면 있고 안 써있으면 없어요. 민법 임대차 없어요. 우선면제권. 근데 주임법 상임법에는 우선면제권이 있다고 써있어요. 그래서 얘는 법에 써있으면 있고 안 써있으면 없는 겁니다. 태양력이란 소유자만 바뀌면 나와요. 매매, 증여, 경매, 상속 다 나옵니다. 얘는 어디서 나온다? 경매에서 나옵니다. 우선면제는 경매에서 돈 받는 순서입니다. 배당 받는 순서가 있죠? 중개사법에서 배당순이 있잖아요. 그죠? 그 돈 받는 순서입니다. 이 시간에 이제 태양력을 위주로 해보겠습니다. 태양력이란 쉽게 말하면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소유자가 나가 그래요. 그럼 태양력이 있으면 안 쫓겨납니다. 태양력 있으면. 태양력 없으면 쫓겨나는 걸 말합니다. 이게 태양력입니다. 제가 무슨 말이냐면 일단 태양력 인정 여부가 있는데 물권은 원칙 태양력이 있습니다. 근데 채권은 원칙 없어요. 그러니까 물권은 태양력이 있다고 써있는 게 아니고 원래 있어요. 채권은 원래 없습니다. 근데 아까 우선면제권은 법에 써있으면 있고 안 써있으면 없어요. 근데 태양력은 법에 써있는 게 아니고 물권은 원래 있고 채권은 원칙 다 없는 겁니다. 그 태양력 갖춰야 할 시기가 있는데 소유권 변동 원인을 여기 매매 증여 등 법률행위와 매매 증여, 경매로 나누어서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태양력에서는 저당권을 보지 않아요.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매수인이 양수인이죠. 양수인 등기보다 태양력이 빨라야 돼요. 태양력이 있더라도 매수인 등기보다 느리면 대항 못합니다. 그래서 매매에서는 저당권을 안 보고 뭘 봐요? 매수인 등기와 대항력 어떤 게 빨랐는가. 경매에 나오면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준 원리. 경매는 어느 순간 우리나라 어느 법이든 말소기준 원리입니다. 여기 저당권을 보는 거죠. 최선순위 저당권보다 더 빨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력이 있더라도 최선순위 저당보다 더 느리면 태양력 소멸합니다. 이렇게 두 개는 판단 기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지금은 매매만 빨리 해볼게요. 좀 이따 여기 경매도 합니다. 자, 이제 매매는 항상 매수인 등기. 갑액의 X라는 부동산이 있어요. 제가 부동산이라 그랬죠? 주택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부동산 토지 건물이 있다. 이걸 을과 임대차입니다. 계약기한 2년에 보증금 3억을 줬어요. 그럼 이제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죠. 우리 이제 임대차하면 임차권을 취득하는데 임차권은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임차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죠. 채권이죠. 그럼 물은 X부동산을 2년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 보증금은 3억 줬습니다. 근데 1년 지났는데 갑이 병에게 부동산을 팔고, 그럼 매매는 소유권 등기 안 하면 죽어도 소유권 취득 못한다 했죠? 지난주에 했어요. 그래서 병 앞으로 등기하면 기간 도중에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이 새로운 소유자니까 병유한테 나가 그래요. 야, 오늘부터 내가 소유자야. 너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 나가 그래요. 그럼 물은 아직 1년 사용 덜 했죠. 그럼 물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갈 수 있나요? 지금 1년 사용 덜 했는데 새로운 소유자가 을에게 나가라 그래요. 그럼 물은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갈 수 있나요? 나가야 하나요? 나가야 됩니다. 을이 가진 원래 채권이에요. 그럼 채권을 한문으로 써보면 이게 책임질 책자입니다. 이게 무슨 글자예요? 책임질 책. 여기 사람이 인자 쓰면 이게 채로 바뀌어요. 채. 이게 뭐다? 채. 사람이 있으면. 그럼 채권이란 사람에게 책임 묻는 권리입니다. 채권이 뭐예요? 그 사람에게 책임 묻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채권은 관계 맺은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1억을 빌려줍니다. 1억 빌려준 걸 채권 그러죠. 왜 채권이라고 그래요? 갑은 오직 누구에게만? 을이라는 그 사람, 을에게만 1억 달랄 수 있죠. 그걸 채권이라는 겁니다. 채권은 누구한테만? 그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갑은 오직 누구한테만 1억 달라래요? 을에게만 달랄 수 있죠. 그럼 일단 채권 그래요. 그럼 을은 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 했죠. 그럼 오직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병과 계약한 적 없죠. 그럼 병에게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제3자에게 주장 못하는 걸 대항력 없다고 표현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을은 이 계약 누구랑 했죠? 갑과 했죠. 그럼 갑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다시 을은 이 계약 누구랑 했어요? 갑과 했죠. 갑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갑에게 주장할 수 있는데 그것을 대항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갑과 을이 계약했죠. 그럼 당사자는 당연히 약속 지켜라고 당연히 계약 효력으로서 자기들끼리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대항력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대항력이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하는 걸 대항력이라고 부르는데 채권은 아까 원래 대항력 없다 그랬죠? 채권은 그 사람에게만, 갑에게만 책임 묻고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3자에게 주장하는 걸 대항력이라고 해요. 채권은 원래 대항력 없다. 그래서 병이 나가면 을은 2년 대항할 수 없죠? 그럼 중간에 나갑니다. 3억도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병한테 달랄 수 없죠. 어떠한 것도 병한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제3자에게 대항력 없다. 그래서 을은 이제 3억도 갑에게 받아야 돼요. 2년 사용 못했죠. 그것도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그리고 을은 쫓겨난다. 나가야 됩니다. 병한테 대항 못하죠? 을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항력이 뭐예요?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에게 주장하는 거. 을은 대항할 수 없단 말은 갑과 병이 양도 매매했죠. 양수인 병은 양도인 갑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이 표현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같은 말입니다. 대항력 없다가 병은 전소유자지 승계하지 않는다. 그럼 저 X가 5억입니다. 그럼 병은 얼마에 사는 거죠? 병은 얼마에 사요? 지금 3억 누가 내준다 했죠? 을은 병에게 3억 받을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다? 대항력 없다가 어떠한 것도 병한테 주장 못하죠? 그래서 을은 병에게 3억 못 받죠? 갑에게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병은 5억에 사는 거죠. 병이 3억 내준 거 아니니까. 그럼 병이 갑에게 5억을 주면 갑이 그 5억에서 을 3억 주고 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 한다?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같은 말이 병은 갑주의 승계한다, 승계하지 않는다? 승계하지 않는다. 병은 5억짜리 얼마에 사요? 5억에 산다. 그럼 을은 나간다, 안 나간다? 나간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그래서 자, 자료 21페이지 봐보세요. 자료 21페이지. 중간에, 가장 중간에 5번 대항력이 있고 박스가 있죠? 그 박스 둘째 줄, 대항력 없다가, 자, 여기서 을은 제3자 병한테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양수인 병은 갑지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우리는 계속 살아요 나가야 돼요? 그게 목적을 인도해야 되는데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대항력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거 모르고 다 끼게 나갑니다. 근데 대항력이 뭔데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럼 잘 보세요. 자 그럼 갑이 나쁜만 먹으면 갑이 오늘 아침에 3억 받고 임대차 했죠. 오늘 오후에 5억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럼 갑은 오늘 8억 들어왔죠. 8억 가지고 중국으로 튀어요. 그럼 우리는 저 X부동산 발도 못 디뎌봤죠. 병이 들어오지마 그러면 을은 2년을 대항할 수 없으니까 못 들어오죠. 3억도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갑에게 받아야 돼요. 을은 갑이 나쁨만 먹으면 을은 하루아침에 3억을 뜯기는 겁니다. 갑 중국 가버렸죠. 잡을 수 있나요? 못 잡죠? 이게 예전에 가장 전통적인 전세사기예요. 이게 전통적인 전세사기입니다. 갑이 나쁨만 먹으면 팔고 야반도주 해버리면 을은 그 자리에서 3억을 뜯기는 겁니다. 그럼 불쌍히 죽겠죠? 그러니까 이 불쌍히 죽겠으니까 임차권이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가 있다. 예외적으로. 첫째 민법 621조에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어요. 등기하면 그때부터 예외적으로 대항력이 생깁니다. 근데 이거 임의규정입니다. 임대인이 협조해줘야 돼요. 임대인이 이거 해줘야 안 해줘요? 귀찮아서 안 해줍니다. 설령 하라 그래도 누구 돈을 해? 을 니 돈을 해 그래. 을 니 돈을 해. 그럼 우리 안 합니다. 들어갈 때 등기비용 들여, 나갈 때 또 말소 등기비용 들여. 우리 안 합니다. 이래저래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한 번도 안 보셨죠? 이런 거 없습니다. 실생활에. 갑에 안 해주거나 의리 안 하거나. 근데 만약에 이 X가 주택이었다. 만약에 X가 주택이었어요. 그럼 갑과 을은 주택임대차 했죠? 주택임대차도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굳이 할 필요 없어요. 특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이삿짐 풀어요. 열세 넘겨받고 이게 전이신고입니다. 이걸 대항력권 해야죠. 이 대항력권을 갖추면 대항력은 언제 생겨요? 다음날 0시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거 등기하면 즉시 대항력 생기고 즉시 이 대항력권은 다음날 0시 다음날 0시 이거 빼고 나머지 99%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택은 굳이 등기 안 해도 다음날 0시에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 저 X가 상가 건물이었다면 이제 상가 임대차도 등기하면 대항력 생깁니다.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임차인이 상가 건물 인도받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이게 또 대항력권이죠. 그럼 대항력은 다음날 0시 생겨요. 다음날 0시. 그래서 예외적으로 우리 임대차고 첫 번째 이렇게 먼저 이렇게 대항력 취득했다고 가정해보세요. 시간적으로 1번. 그럼 2번 병 이거 알고 사요 모르고 사요? 병은 이거 살 때 이거 알고 사요 모르고 사요? 알고 사겠죠? 시간이 빠르니까. 모르면 바보죠. 그래서 이때 한해서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병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항력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게 주장하는 게 대항력입니다. 근데 채권은 원래 대항력 없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을은 2년간 안 쫓겨납니다. 2년을 병한테 대항할 수 있죠? 중간에 안 쫓겨나요. 2년 다 채우고 나가요. 그 2년 다 채우고 나가 3억은 누구한테 받아요? 이게 병한테 받는 거죠. 누구한테 받아요? 이거 모든 걸 다 병한테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중간에 안 쫓겨난다. 3억도 누구한테 받아요? 병한테 받아요. 주기는 갑에게 줬죠? 나갈 땐 누구한테 받아요? 병에게 받습니다. 그럼 이제 을은 대항력이 있죠? 같은 말이 양수인 병은 양도인 전소유자 지위 이제 승계한다 그래요. 같은 말입니다. 그럼 승계한다 그러면 여기다 병을 대입하세요. 병이 갑자기 승계하죠? 여기다 병 대입하면 을과 병이 계약 맺은 것처럼 병이 똑같이 책임지는 겁니다. 이 현상을 을은 제3자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같은 말은 병은 앞사람 전소유자 지위 승계한다. 그래서 을은 중간 안 쫓겨나는 거죠. 그럼 이제 얘가 을이 대항력이 있으면 병은 이제 5억짜리 얼마에 사요? 이제 누가 3억 내줘야 돼요? 병이 3억 내줘야 되죠. 그럼 이제 병은 5억짜리 얼마에 사요? 5 빼기 3하면 이제 2억에 사는 거죠. 이게 대항력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다시 프린트 박스 보세요.
예, 태양력 있다가 아까 제3자 평한테 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태양력은 누구한테? 제3자한테. 그럼 양수인 평은 전소유적 값이 승계한다죠? 그럼 을은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인연가 안 쫓겨나죠? 목적을 인도하지 않는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의미, 오늘 태양력 의미를 꼭 아셔야 되게. 다시 태양력은 갑과 맺은 계약을 제3자 평한테 신소유자, 양수인 평한테 주장하는 걸 태양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잠깐 7번 보세요. 지금 여기서 소유권이 매매로 바뀌었나요? 경매로 바뀌었나요? 소유권이 매매로 바뀌었죠? 그럼 저 X부동산에 저당권이 있는 가 없는가 판단 안 해요. 이 매수인 등기보다 이게 더 빨랐어야 돼요. 그러면 병이 2억이 사죠. 그래야 태양하는 거죠. 얘 태양력 없어가지고 병이 5억에 샀거든요. 5억에 샀죠. 태양력 없으면. 그리고 인제 태양력 갖춰가지고 3억 내놓으면 되겠어요? 병은 이미 5억에 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여기 양수인 등기, 누구? 양수인 등기보다 이게 빨랐어야 그래야 병이 2억에 사기 때문에 그래야 태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저당권을 안 본다. 매수인 등기하고 태양력이 어떤 게 더 빨랐는가 보는 겁니다. 경매는 좀 이따 할 겁니다. 바로 태양력 의미를 아시겠죠? 그럼 이제 자 아까 이 프린트 했고 그럼 이제 민법 임대차로 가보겠습니다. 페이지로 와보세요. 이제 19페이지 19페이지 제일 밑에 50번 이게 민법 임대차입니다. 민법 임대차. 자, 7번 보세요. 아까 임차권은 채권이죠? 태양력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예외적 태양력 취득할 수 있다. 아까 방금 임대차 등기할 수 있다 그랬죠? 임대차 등기하면 그때부터 자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걸 세 글자로 뭐라 하죠? 대항력. 대항력은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에게 주장하는 걸 대항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임대차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겨요. 네, 시험은 622가 나오죠. 자, 여기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죠, 토지? 토지 임대차는 이를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죠. 네,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어디에 등기했죠? 건물에 등기하면 그때부터 여기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효력이 생긴다. 이게 대항력이죠. 대항력이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근데 무슨 임대차? 토지. 무슨 임대차? 토지 임대차. 토지 임대차. 이런 말입니다. 갑에게 나대지가 있는데 을이 건물 지으려고 20년 임대차 있어요. 그 지상이 건물 지었습니다. 토지는 갑소유고 건물은 을소유죠. 을이 건물 지으니까 갑이 병한테 토지를 팔아버립니다. 그 등기해버렸어요. 그러면 20년인데 한 1년 만에 토지 팔았어요. 지금 19년 남았는데. 그럼 병이 을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나요? 이 병은 새로운 소유자죠. 병이 을한테 내 땅에서 나가 건물 철거해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을은 누구랑 계약했죠 이거? 갑과 했죠. 그럼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어요. 병과 한 적 없죠. 병한테 주장 못한다 했죠. 임대차는 채권이라. 그래서 병은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을은 철거하고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돼요. 이렇게 임대차는 태양력 없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 이걸? 당사자인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 병한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병과 계약한 적 없어요. 왜냐하면 임대차 등기했다면 어렵기 때문에. 임대차 등기했다면 병한테 대항할 수 있는데 임대차 등기 안 했죠. 그러니까 을은 이 계약 내용을 당사자인 갑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병과 계약한 적 없죠. 병한테 20년을 주장 못합니다. 그래서 병은 철거 청구할 수 있고 을은 철거당합니다. 그럼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철거하고 나가야 돼요. 그럼 이렇게 내버려두면 건물 다 철거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디에 등기하면? 건물은 누구 소유죠? 을 소유죠. 건물 누구 소유예요? 을 소유죠? 그럼 내 건물 내가 호주 등기할 수 있죠? 합동이 필요 없죠? 그럼 이렇게 건물에 등기하면 이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생기게. 다시 건물에 등기하면 무슨 임대차? 토지 임대차가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럼 생겼으니까 이제 20년 평한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항력이 뭐예요? 갑과 맺은 계약을
새로운 소유자 평한테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20년 태양할 수 있으니까 철거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소유권이 매매로 바뀌었어요? 경매로 바뀌었어요? 매매는 항상 이 매수인 등기보다 이게 빨랐어야 돼, 이게 빨랐어야 돼요. 아까 그랬죠? 양수인 등기보다 매매는 빨라야 된다. 이게 빨랐어야 병이 이거 알고, 아, 태양력 있네? 알고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매매로 소유자 바뀌면 저당권이 있는 거 하는 거 보지 마시고, 매수인 병 등기보다 대항력이 이게 더 빨랐어야 돼요.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지만 이 판례가. 그래야 병이 그걸 알고 사겠죠? 그때 대항할 수 있다. 이게 622조입니다. 시험이 아주 잘 나오죠? 다시 건물에 등기하면 무슨 임대차? 토지 임대차가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자, 이제 임차인 권리 해보겠습니다. 이건 해마다 시험에 임대차에 가장 잘 나옵니다. 세 가지 권리가 있는데, 먼저 비용은 필요비와 유익비죠. 이건 모든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고, 부속 매수는 건물 임차인, 이게 땅지자라 땅지자, 지상물은 토지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죠. 이 둘 다 매수 청구권이라 이들은 성질이 똑같아 이렇게. 그래서 비용 상환과 아래 매수 청구는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비용 상환은 법적 성질이 임의 규정이라 폐지 약정, 포기 약정 유효. 근데 밑에 매수 청구 두 개는 강행 규정이라 임대차 강행 규정 나와 이렇게. 그럼 폐지 약정 무효. 다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가? 비용 필요비 유익비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그럼 이 매수 청구 이거 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요? 없다라고 지난주에 외웠어요. 유치권 행사 못하는 게 보건복지의무의 시인 기억납니까 지난주에? 자, 독도놀이땅 노래도 부르잖아요. 독도놀이땅. 이게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매매대금. 얘들 다 매매대금이에요. 매수 청구하면 매매대금 나오잖아요, 다. 그래서 얘들은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이들은 동시행항매를 할 수 있지만 유치권 없습니다. 그럼 임대차는 월세 2달 밀리면 쫓겨나요. 채무불이행 월세 2달 밀려서 쫓겨나요. 쫓겨나는데 이자가 목적물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했어요. 그럼 쫓겨나면서 필요비 유익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임대인에게 지금 월세 2달 밀려서 쫓겨나요. 그럼 임대인한테 내가 드린 필요비 유익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비용은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어요. 비용은 누구도? 외우세요. 도둑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도둑이 착하여 월세 2달 밀리면 더 착해요? 이거 훨씬 착하죠. 비용은 도둑놈도 청구할 수 있다. 갑소유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가 있죠? 우리 도둑질했다. 절도에서 컴퓨터를 켰는데 모니터가 고장나 있어요. 모니터 도둑놈이 10만원 주고 고쳤어요. 큰돈 썼죠, 도둑놈이? 근데 값이 지나가다, 야, 그 컴퓨터 내 건데, 내 거 내놔, 그래요. 그럼 우린 줘야겠죠. 그럼 10만원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거 못 받게 하면 도둑놈 돈 들여서 갑물건 주어진 겁니다. 그럼 갑은 도둑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세상에 도둑을 등치다니, 세상에. 물론 어른 절도죄로 깜빵에 갈 수 있어요. 그건 다릅니다. 절도죄 깜빵 갈 수 있어요. 깜빵 가는 한이 있더라도 10만원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내 돈 들여서 갑 컴퓨터 주어졌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둑도 비용 청구할 수 있다. 이 매수 청구를 못합니다. 그 다음 일시사용이 명백한 임차인. 딱 3일 빌렸어요. 3일 빌렸는데 목적물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들였습니다. 그럼 나갈 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하지 마세요. 도둑도 청구할 수 있다. 할 수 있어요. 도둑도 할 수 있을까요? 민법 시간에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은 개론 시간에, 개론 시간. 저 어제 개론쌤만 만났는데 잘생겼던데요. 실물 처음 봤어요. 실물 연구. 잘생겼던데. 그러니까 생각은 개론 시간 하시라고요. 선화자요. 도둑도 할 수 있어요. 도둑도 당연히 할 수 있지. 이 매수 청구를 못합니다. 행사기간은 목적물 임대인이 목적물을 받죠. 여기 비용 6개월인데 매수 청구는 그런 규정 없어요. 이렇게 두 개는 완전히 다르고 이게 임대차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가장. 그럼 자 프린트 있습니다. 자 자료 보세요. 19페이지. 19페이지. 하단에 50번 임대차 있죠?
그럼 거기 3번 임차인 세 가지 권리 있나요? 동그라미 1번이 비용 상한 가로 모든 임차인이 했죠 이렇게? 여기 써있죠? 동그라미 2번은 부동물 매수 가로 열고 건물 임차인 바로 옆에 재산물 매수 가로 열고 토지 임차인 써있죠? 그러면 비용은 여기 임의규정이라 배제약정 유효 써있고 밑에 동그라미 2번 강행규정이라 배제약정 무효. 다음 채무불이행 행사할 수 있죠? 비용 밑에 부동물 매수 재산물 매수는 할 수 없다 그랬죠? 일시사용 비용 청구할 수 있죠? 밑에 못한다 했죠? 유치권이에요. 유치권 원래 가능하죠? 여기 안 된다 했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날짜만 썼어요. 이건 처음에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위아래 이렇게 같이 보세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비용과 2번은 매수 청구 두 개랑 위아래 안지 다르다. 이게 일단 기본으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자료에서 여러분 자료 1번 임대인은 자, 타인 권리 매매 유효죠. 오늘 시험에 오늘 문제 많이 나와요. 다시 타인 권리 매매 유효. 유효죠? 그러면 타인 권리 임대차는 더욱더 유효겠죠? 아니 매매도 유효인데 타인 권리 임대차 더욱더 유효입니다. 더욱더. 여기 옆에 나대지 있더라고요. 여기 가보니까 그 소유자 미국이 살아요. 그럼 소유자 한국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포장마차라고 그 토지 내가 소유자는 아닌데 포장마차라고 5개월간 빌려줬어요. 그리고 월세 200씩 받았어요. 그리고 5개월 후에 포장마차 철거가 나갔어요. 주어지니까. 5개월 동안 미국 사는 소유자 몰라요. 그냥 끝났죠. 그러게. 가능하죠? 저는 그냥 1000만원 벌고 끝난 겁니다. 이렇게 타인 권리 임대차 가능합니다. 안 들키면 돼요. 들키면 미국 사람한테 150만원 보내주면 나 50만원 먹고 오 잘했다고 할까 이제 저한테 잘했다고 150만원 보내주는데 내가 더 들키면 당신 100만원 건 내가 100만원 간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타인 권리 임대차 가능합니다. 뭐 배 아프세요? 자 200 벌었다니까? 거짓말이에요. 그래 가능하다. 그래서 타인 권리 매매 유효, 임대차 유효. 다 유효입니다. 그래서 1번 임대인은 처분권은 필요 없어요. 아까 타인 권리 임대차 유효. 2번 대항력은 아까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한 즉시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기다. 대항력이 있다. 근데 2번 건물에 등기하면 무슨 임대차? 토지 임대차가 대항력이 있다. 같은 말이 제3자에게 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122조.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속 매수를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러분,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어요? 없어요? 자, 부합물이 독립성 없는 겁니다. 부합물이 뭐다? 독립성 없다. 이게 붙어서 합해진 거라 독립성 없다. 그럼 부속물은 독립성 있는 겁니다. 다시 부합물은 붙어서 합해졌다. 독립성 없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똥배요, 똥배. 똥배 절대 안 떨어지지 붙어가지고. 부속물은 독립성 있는 겁니다. 부속물은. 그래서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됐다. 건물의 구성 부분은 이게 부합물이에요. 합해졌다. 이것은 독립성 없죠. 그래서 이게 부합물이에요. 건물의 구성이 있다. 똥배가 내 몸에 똥배가 나왔다. 그래서 이것은 매수종가 안 되는 거죠. 독립성 없습니다. 다음 부속물은 건물의 객관적인 편익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오로지 임차인 특수 목적에만 필요하다. 이것도 부속물 매수가 안 됩니다. 이게 일단 기본으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죠. 살짝 이어봐요. 우리 시험 앞두고 지금 책 속독 가죠. 속독편. 부속물은 독립성 있어야 돼요. 구성부분 X. 편익이 있어야 되죠. 특수 목적 X 합니다. 이제 법정을 읽어볼게요. 자, 여기 토지 X. 공작물 임차인, 건물 임차인입니다. 토지 임차인 X. 아까 토지 임차인은 땅 짓자 지상물 매수. 그럼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해서 누구 동의 얻었어요? 임대인 동의 얻어서 이 부속한 물건이 있는데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그 부속물 네가 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네가 사 그러면 바로 매매가 형성이 됩니다. 이 양은 누구에게 돈 주고 샀죠? 임대인에게 돈 주고 샀네요. 그것도 나중에 다시 네 건 네가 사라고 뭐 할 수 있다?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2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네요. 임대인 동의 얻었거나 임대인에게
매수했어야 된다. 그리고 속독편, 독립성이 있고 객관적 편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임차인이에요? 건물 임차인이에요? 건물 임차인, 토지 X. 이런 말입니다. 가백에 토지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임대차해서 저 건물 우리 사용하겠죠. 우리 을돈으로 파랑색을 설치했어요. 을돈으로 파랑색을 설치했다. 근데 저 파랑색은 왼쪽이 기존 건물이죠. 기존 건물과 동일성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죠. 왼쪽과 동일성 없어요. 그 왼쪽에 부합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똥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을돈 들였지만 갑소유가 됩니다. 이건 누구 소유? 을돈 들였지만 갑소유가 돼요. 그럼 을은 내 돈 들였죠. 그럼 나갈 때 유익비 청구받고 나가요. 을돈 들였는데 소유권이 갑으로 가버렸으니까 을은 나갈 때 무슨 비용 받는다? 유익비 같은 비용 청구받고 나갑니다. 그 비용 청구는 아까 임의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 근데 이게 파란색이 왼쪽과 독립성이 있네요. 그럼 을돈으로 지어서 을소유가 돼요. 근데 임대차가 끝났네요. 그럼 을은 내 거니까 뜯어가야 돼요. 을은 내 거니까 뜯어갈 권리도 있고, 내 거니까 뜯어줘야 할 의무도 있고, 원상회복해야 되니까, 을은 원칙은 저거 뜯어야 된다. 근데 아까 예외적으로 법조문 임대인 동의 얻었거나, 또는 원래 갑 물건인데, 갑으로부터 매수했다. 이때 한해서 내 거 네가 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한해서 내 거 네가 사라고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부속물 매수 청구입니다. 그럼 이제 이건 형성권이라 바로 매매가 형성이 됩니다. 이거 임의규정, 강행규정, 이건 임의규정, 이건 강행규정으로 배지약정, 포기약정은 임차인에게 분리해서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임차인이 화장실 바닥에 타일을 타일을 깔았어요. 그건 부속물일까요? 부합물일까요? 타일 떼기 힘들죠? 그건 부합물이에요. 딱 붙어서 합해졌죠? 근데 옥상에 태양열 판넬을 설치했다. 그럼 부합물일까요? 부속물일까요? 그럼 부속물로 평가될 수 있어요. 부속물로. 그러면 갈 때 뜯어가야 돼요. 근데 임대인 동의 얻었다? 그럼 그 태양열 네가 살 수 있어요. 또 원래 임대인이 태양열 설치했는데 임차인에게 팔더라고요, 나한테. 그럼 나갈 때 다시 네가 살 수 있어요. 난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부속물하고 부합물 다릅니다.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어요. 아파트 임차인이 이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했네요. 그럼 나갈 때 뜯어가는 거예요. 근데 임대인 동의 얻었다면 임대인 에어컨 네가 살 수 있어요. 네가 동의했으니까. 또는 임대인에게 매수했다. 그럼 다시 되팔 수 있다. 이게 부속물입니다. 아무튼 강행규정에서 제일 중요하고 일단 자 이제 자료 보시면 자료가 이제 19페이지 제일 밑에 4번 있죠? 부속물 매수는 건물 임차인하고 동그라미 1번 임대인 동의 얻었거나 임대인에게 매수했어야 된다. 2번 구성부분 X 독립성 없다. 특수목적 X 객관적 편익 없다. 넘기면 지상물 매수가 나옵니다. 자, 이건 토지 빌린 사람 셋 다 있어요. 토지 빌렸죠? 토지 전세권 토지 빌렸죠? 땅지자 토지 빌렸죠? 이 셋 다 토지 빌렸죠? 셋 다 매수 청구 있습니다. 다 토지 빌렸죠? 만약에 가백에 나대지가 있는데 우리 토지 빌렸습니다. 빌려가지고 지상에 찜질방을 딱 지었어요. 그럼 토지는 갑소유, 찜질방 누구 소유? 을소유. 근데 기간이 끝났어요. 원래 을은 원칙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반환해야 되죠? 근데 찜질방이 멀쩡히 현존하면 철거하기 아깝죠? 그때 한 번 더 하실래요? 라고 갱신 청구할 수 있어요. 갑에게 한 번 더 하실래요? 갱신 청구할 수 있다. 갑이 오케이 하면 토지 임대차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럼 한 번 더 합니다. 갑이 노 거절하면 그래? 그러면 내 건물 갑 니가 살 수 있어요. 내 건물 갑 니가 사. 그럼 갑은 무조건 사야 돼요. 찜질방. 무조건 사야 된다. 이게 지상물 매수입니다. 갑은 무조건 사야 된다. 그리고 이건 임의규정, 강행규정, 강행규정으로 포기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그럼 갱신이 난다 했죠? 갱신이 뭐죠? 한 번 더 한다.
그럼 시험이 안 나오지만, 그럼 경신은 뭐예요? 경신? 시험이 안 나오지만. 경신은 뭐죠? 예, 기록을 깨답니다. 기록을 깨다. 올림픽에서. 올림픽에서 무시간 아나운서가 세계 신기록 갱신했다는 놈이 있어요. 세계 신기록을 경신했다고 해야 돼요. 갱신 한 번 더 한답니다. 경신이 뭐다? 기록을 깼다 이 말이게. 시험이 안 나오지만 이제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이제. 몰랐죠. 그래도 우리는 아는 척 다 알고 있는 척. 우리 중개사는 아는 척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 있어 보이잖아요. 입만 다물면 돼요. 모르면 절대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다 안지 알아요. 선생님들은. 아무튼 강행점인데 이거 강행점. 자 그리고 을은 내 건물 사 그러면 내가 소유자니까 내 건물 사는 거죠. 건물을 A에게 팔았네요. 그럼 더 이상 을은 소유자 아니죠. 그럼 매수 청구 못합니다. 우리 건물 소유자니까 내 건물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임대차 기간 약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임대인이 해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해지 통과하면 6개월이 끝나요. 그럼 임대인이 그만두자 그랬죠. 이때는 갱신 청구 없이 곧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갱신 청구 해야 돼요. 원래는 쪽팔리게 거절당했을 때 매수 청구합니다. 이 절차가 있어요. 이렇게. 이때는 임대인이 해지 통과했죠. 그만두자 그랬죠. 거기다가 갱신하시려고 그래요. 임대인이 그만두자 그랬는데 거기다가 갱신하시려고 하면 너 이리 와봐. 너 주댕이 돼. 주댕이 확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때는 주댕이 안 맞고 갱신 청구 없이 곧바로 말 수 있다. 곧바로 매수 청구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자 건물에 보존 등기합니다. 건물에 보존 등기하면 뭐가 생긴다 했죠? 그렇죠. 토지 임대차 대항력이 생긴다. 그랬는데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네요. 그러면 병한테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대항력이 뭐였죠? 가백이 할 수 있는 걸 누구한테? 신소유자 병한테 할 수 있다. 대항력이 뭐예요? 가백이 할 수 있는 걸 누구한테? 신소유자 병한테 할 수 있다. 이게 대항력이죠. 대항력은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밑에서 이제 병에게 내 건물 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은 건물 살 각오로 토지 매매 가격이 정해 있어야 돼요. 나중에 딴소리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이 갑토지이고 오른쪽이 제3자 토지인데 을은 갑토지 빌렸죠. 그럼 어디에 건물 지어야 돼요? 갑토지에 건물 지어야겠죠. 근데 제3자 토지까지 걸쳤다. 그래 놓고 갑에게 전체 매수 청구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우리 판례는 임차한 토지에 있는 건물에서 부분 소유 객체가 가능한 것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근데 방금 한 말이 너무 길어서 시험은 그냥 전체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시험은 그렇게 됩니다. 시험은.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자 이제 20페이지 1번 2번 두 개 묶으세요. 기간 끝나면 원래는 뭐부터 해야 된다? 갱신 청구 해야 돼요. 원래 쪽팔리게 거절 당했을 때 매수 청구 이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2번 기간 적정 안 했는데 임대인이 해지 통과했다. 이때는 예외적으로 갱신 청구 없이 곧바로 할 수 있다. 곧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다음 매수 청구 상대방은 임대차 끝났을 때 토지 소유자예요. 근데 3번 4 묶어서 4번은 예외적으로 임대차가 대항력이 있다면 누구한테? 새로운 토지사한테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1번, 2번 같이 보고 3번, 4번 같이 봅니다. 다음 임차한 토지, 임차지 이외에 다른 토지에 걸쳐서 건물 지었다. 그럼 전체 매수 청구 못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아까 찜질방이 무허가다. 찜질방이 무허가예요. 그래도 철거하면 아깝죠.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찜질방이 미등기다.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찜질방이 대출 이빠이 받았어요. 찜질방 대출 이빠이 받아가지고 저당권 있습니다. 그래도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내 건물 사는 건 내 건물 사. 건물을 팔았네요. 그러면은 건물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제 지금 토지 임차이지만 건물을 아까 A한테 팔았어요. 그럼 건물 소유자 아니죠? 그러니까 매수 청구 못하는 거죠. 내 것도 아닌데 이제 아까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이제 1회차 문제 가져왔나요? 1회차 문제 33번 봐보세요. 1회차, 2회차 다 문제 가져오셨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3회 문제 풀고 오늘은 1회, 2회
계약된 거 한다 그랬죠? 자, 문제 잘 보시면 을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갑소유 동그라미 항상 소유자에 무조건 체크하세요. 갑소유 토지를 10년간 월차 200원에 임차 누가 임차했죠? 을 써놔요. 을 써놓는 게 시간이 덜 걸립니다. 딱 저같이 소유자 동그라미 쳤죠? 누가 임차했다? 써놔요 밑에 4번 5번 할 때 문제를 다시 안 읽어요. 여러분 꼭 4번 읽다 문제 또 읽잖아요. 문제 잊어버려요. 그래서 사례를 저같이 딱 써놔야 을 써놓은 게 오히려 시간이 단축돼요. 문제를 2번 안 읽습니다. 그 다음 토지에 자 건물 신축 동그라미 누가 했어요? 그렇죠. 을 써놔요. 을이 했잖아요. 임차인 을 써놔요. 건물 신축하고 자신 명의로 자 보존 등기 동그라미 쳐요. 어디다 등기했죠? 그러면 문제 왜 건물에 등기했다고 써놨을까요? 저 태양력 있다. 그럼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그럼 태양력이 없다고 정답이에요. 그냥. 몇 번에 있어요? 그렇죠. 2번이 정답이에요. 그냥. 문제 왜 건물에 문제 자체에 왜 건물에 등기 써나요? 태양력 있다는 걸 지금 물어보려고 문제에 글을 쓴 겁니다. 그럼 틀린 거니까 2번이 정답이에요. 태양력이 뭐다 이게. 태양력 있죠? 그래서 620이죠. 그럼 1번 임대인은 다른 약정 없는 한 임대기간 중 토지를 사용 수익에 필요하게 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임대인이 부담하죠? 임대인이. 2번 X토지에 대한 임차권 등기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잊지 마시라 그랬고 그래서 을은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으로 제3자 대항할 수 있죠? 왜 그래요? 건물에 등기했으니까. 3번은 그냥 필요 없는 말이고 4번 자 민법은 차임 2기 연차면 해지할 수 있죠? 즉 월세 200만원이죠? 600만원 3달 밀려서 해지할 수 있다. 5번도 X 몰라도 되는 거. 5번 X. 그래서 방금은 3개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 다 그냥 들러리에요. 5번 X 쳤죠? 그 다음 자 이제 34번 임차인의 자 부속물 딱 동그라미 쳐요. 씁니다. 강행규정. 부속물, 지상물 강행규정이죠? 자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일시사용 동그라미 쳐요. 제일 그때 총괄 수업달 했죠? 아까 박스로 했잖아요. 2번은 채모블랭 동그라미. 그럼 할 수 없다 했죠? 3번 임차인이 부속물 매수조건을 적법하게 행사하면 무슨 계약이 성립해요? 매매계약. 그럼 동시행위죠? 그래서 임차인은 가로칩니다. 임대인이 매도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가로. 그럼 돈 안 줬네요. 그럼 물건 넘겨요? 안 넘겨요? 안 넘기죠. 동시에. 유치권이 아니라 동시에 물건. 부속물 인도를 거절해야겠죠? 돈 안 받았으니까 부속물 인도 거절할 수 있다. 동시행입니다. 4번 오로지 특수목적 동그라미. 그럼 제일 그때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특수목적은 객관집행이 없어서 부속물 매수 인정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럼 5번이 정답이겠네요. 그러죠? 5번은 자 건물 임차인이 자신 비용으로 자 중축 동그라미 쳐요. 중축은 항상 독립성 중독 독립성 있는가? 그럼 잠깐 설명 보세요. 우리 판례는 중축 나오죠? 원칙적으로 독립성 없다고 봐요. 원칙이 뭐다? 독립성 없다. 그러면 기존 건물의 구성부분이 똥배가 나온 거예요. 원칙적으로 독립성 없다.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부속물이 아니에요. 부속물은 독립성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중축은 애초에 부속물이 아니다. 그럼 다 뭐다? 유익비. 독립성 없으면 아까 유익비 받는다 그랬죠? 독립성 없으면 아까 유익비 비용 청구한다. 독립성 있을 때 부속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합물이에요. 저 중축은 부합물. 독립성 없죠? 부합물로 본다. 그래서 비용 청구하는데 비용은 임의규정, 강행규정? 임의규정. 포기할 수 있네요. 문제 5번. 건물 임차인 자신 비용으로 중축하고 아무 말 없으면 독립성 없다. 중축 부분을 자 그럼 이렇게 해봐요. 가로 이렇게 자신 비용으로 중축한 부분을 임대인 줄 수 있죠. 임의규정이라 포기할 수 있죠. 임대인 줄 수 있어요. 임대인 소유로 기속시키로 약정까지 가로. 이게 임의규정 비용상환 포기 약정입니다. 이게 뭐예요? 비용상환 정고 임의규정이라 포기할 수 있다.
그럼 비용 청구 못하는 겁니다. 이제 그 밑에 완전히 다 틀렸죠. 이런 강행 규정 위반 무효 다 틀렸고, 부속 매수 인정된 이거 애초에 부속물이 아니에요. 뒤에 다 틀렸어요. 이건 뭐다? 비용 청구고. 독립성 없으니까 비용 청구고, 이건 임의 규정이라 포기약정 유효. 그래서 비용 청구 못 한다고 해야 됩니다. 뒤에 완전히 다 틀렸어요. 어떻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틀려고 고치자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중축은 항상 독립성이 있는가? 근데 원칙 판례는 독립성 없다고 봐요. 아무 말 없으면. 그 다음 이제 칠판 보세요. 이제 주임법입니다. 자, 주임법. 자, 자료 21페이지 일단 펴두시고. 자, 일단 묵시유갱신 시험이 잘 나오죠? 자, 7번 보세요. 임대차 3년, 주택임대차 3년 했어요. 그럼 임대인은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은 뭔가 통지해야 돼요. 기간 끝나면 나가, 기간 끝나면 보증 올려줘 라고 언제 해야 돼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통지해야 됩니다. 임차인은 기산점 없어요. 임차인은 계약일부터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차인 통지하면 돼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계약일 날 통지할 수 있어요. 딱 3년 살고 나갈 거야. 아니면 나를 붙잡으려면 월세 깎아달라고 언제까지? 2개월 전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임대인도 이때 아무 통지가 없고 임차인도 여기까지 아무 통지가 없으면 기간 끝나면 법에서 자동 연장시킵니다. 그걸 법정갱신, 묵시유갱신 그래요. 그럼 법정갱신 되면 보증금 월세는 전과 똑같아요. 보증금 월세 전과 똑같다. 근데 기간은 전과 동일하다면 틀려요.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기간은 몇 년이에요? 2년. 돈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는 5년간 돈 10원도 못 올린 겁니다. 이렇게 기간은 2년으로 보는데 중간에 누구만 나간다 할 수 있죠? 임차인만 나간다 할 수 있고 몇 개월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까? 3개월 지나면 나갈 수 있습니다. 3개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잘 보시면 3번 묵시갱신 있죠? 동그란 1번에 굵은 것이 보이죠? 자, 보세요. 이렇게 옵니다. 자, 보세요. 내 친구 대륙이가 있어요. 내 친구 누구? 대륙이가 여기 자이 아파트 임차했어, 이렇게. 그래서 내 친구 대륙이가 자이 아파트니까 주임법이네요. 자이 아파트. 예, 자이 아파트. 아파트니까 주임법이고, 임차했어. 이건 자이 아파트죠? 그러면 상임법에 이거 없어요. 작년 시험 정답. 상임법은 자이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상가는. 그러니까 상가는 이게 없어요. 그리고 이게 다 상가는 1개월, 이게 1년, 이거, 그리고 나머지 똑같아요. 이건 자이 아파트니까 상가에 나올 수 없잖아요. 자이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상임법은 임차인 이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 1개월 전, 여기 1년, 나머지 똑같습니다. 주임법 상임법이. 그래서 이거 없다. 이게 작년 정답이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끝나기 작년 시험 14일 전에 나간다 할 수 있어요. 하루 전에 나간다 할 수 있고, 상가는. 이게 없으니까, 임차인은. 이때까지 해야 할 의무가 없어요. 아무튼, 자, 주임법은, 다시 주임법. 대륙이가 자이 아파트 임차했어. 이래 보세요. 그럼 잘 봅니다. 그럼 임대인은 임차인 쫓아내야겠다.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가라 해야 돼요? 임대인이 임차인 쫓아내야겠다.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가라 해야 돼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나가라 해야 되죠? 그래서 이 기간에 임대인이 나가 그랬어요. 너 끝나면 나가. 그럼 임차인은 나가든가, 나가 계시는 뭐합니까? 못 나가라고 계약갱신 청구합니다. 못 나가라고 뭐한다? 계약갱신 요구 청구한다. 그럼 잘 보세요.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 언제 해야 돼요? 이 같은 기간 내야 돼요.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나가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임차인도 그 똑같은 기간 내에 계약갱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법정갱신은 아무 때나, 법정갱신은 3년 전부터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아무 때나 하면 돼요. 임차인은. 근데 계약갱신은 언제 해야 된다?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같이 이때 해야 돼요. 이때 임대인이 나가, 이때 임차인이 못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자료 보세요.
먼저 4번부터. 4번 계약갱신 요구권 있나요? 1번 임차인은 언제 한다?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야 되고, 가로 열고 딱 1회 안 하고. 그럼 잡으세요. 여기 이제, 잡으세요. 이게 계약갱신 요구가 똑같이 지금부터. 이 박스가 똑같다. 그럼 계약갱신 요구하면 몇 년 더 살아요? 2년. 근데 임차인만 중간에 나간다 할 수 있고, 상계를 나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묵시갱신, 계약갱신 요구, 이게 똑같다, 두 개. 다시 자료에서, 가로 열고, 1회 안 하고 몇 년 더 산다? 2년. 그럼 자,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임대인은 나가, 임차인은 못 나가. 그럼 누가 이겨요? 임차인 이게 못 쫓아냅니다. 임차인 이깁니다. 못 쫓아낸다. 그러면 임차인은 2년 또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하면 임대인은 원칙 거절할 수 없어요. 근데 아래 지금 4번 하고 있죠? 네, 동그라미 2번.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4번에 동그라미 2번이죠? 다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하면 원래 임대인은 거절 못해요. 근데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다. 그 말은 임차인 계속 살아요? 쫓겨나요? 쫓겨난다. 다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하면 임대인은 거절을 못해요. 임차인 계속 살아요. 근데 동그라미 2번은 임대인이 예외적 거절할 수 있다. 그럼 임차인 쫓겨나는 겁니다. 그거 외우셔야 돼요. 밑에 박스에 있습니까? 보시면 바로 이거 직계 존속 비속 포함 제외? 포함. 직계 존속이 내 부모님이에요. 직계 비속이 내 자식. 포함. 포함해서 내 집 내가 실거주한다. 임대인이 내 집 내가 들어간대요. 부모 자식 포함해서. 그러니까 부모님 살게 하려고 집 줄 수 있죠? 또 자식이 유학 갔다 와요. 그 아파트에 살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임차인 나가야 된다. 포함 제외? 포함. 그러니까 직계 존속 비속입니다. 언니, 오빠, 형, 누나 없어요. 누구? 직계 존속? 직계 비속만. 그 다음에 타법령, 다른 법령. 타법령에 따라 철거, 재건축한다. 공법 시간에 정비법 공부했죠? 정비법으로 이 동네 다 밀어버려요. 그럼 내 집도 없어지죠? 그럼 나가야겠죠? 나가야 된다. 그 다음 철거, 재건축 계획을 고지했다. 이게 임대차 계약할 때 우리 집은 3년 후에 철거해야 돼요. 그래도 임대차 하실래요? 라고 고지했어요. 한대요. 괜찮대요. 그럼 분명히 임대차 할 때 철거 계획 고지했죠. 그럼 나가야겠죠? 나가야겠죠. 다음 안전사고 우리가 했다. 막 지하철 가면 막 집이 흔들려요. 지하철 지나가면 막 집이 흔들립니다. 그럼 안 죽으려면 나가야지. 이걸 사유로 가로 열고 가로 끝나고 전봇대는 일부 철거입니까? 대부분 철거입니까? 대부분 철거입니다. 저 오기 전에 주인법 공부한 적 있죠? 한 적 있죠? 저 오기 전에 주인법 공부했죠? 처음 들은 표현 같은데. 아무튼 전봇대는 일부의 대부분이요. 대부분 철거 재건축. 그 다음에 부정하게 임차했다. 뭐 서류를 위반했거나 뭐 위조했거나 부정하게 임차했다. 그 다음 몇 개연체? 그러니까 주인법 숫자가 2가 제일 많아요. 2가. 그 위에도 2가 있고 저 위에도 2가 있네. 묵시 2가 있네요. 2가 제일 많다. 그 다음 합의하에 보상. 임차인 나가라고. 그럼 제가 이사비 많이 한 3천만 원 드릴게요. 제발 나가주세요. 한 3천만 원 합의했다가 바꿔 나가면 되죠? 그 다음 전부 또는 일부의 대부분이에요. 이제 일부 무단전대.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했다. 그 다음 멸실됐다. 멸실. 일부가 멸실돼서 임대차 달성 못한 멸실. 그 다음 고의 또는 경과실 파손, 중과실 파손, 중과실 파손. 고의 또는 중과실 파손. 그러니까 중과실이 우리 시험 범위에 딱 3번 나옵니다. 중과실이 우리 시험 범위에 딱 3번 나와요. 민법에 딱 한 번. 민법에서 나와요. 민법에 딱 한 번. 지금 이건 주인법이죠? 민법에 중과실 딱 한 번 어디 나와요? 그죠? 차고 중과실 취소 못한다. 민법에 딱 한 번. 여기 주인법에 한 번 여기. 좀 이따 이거 상위법 똑같아. 상위법 한 번. 이 중과실 우리 시험 범위에 민법 딱 109지 한 번. 이 주인법 여기 한 번. 또 상위법 여기 또 한 번. 이렇게. 그럼 자, 이렇게 이제 암기법 이렇게 올 거예요. 굴궁식 보이죠? 자, 대추리가 밥을 엄청 많이 먹어요. 대추리. 아주 밥 많이 먹기로 타고났어요. 살도 포실포실 쪄서요. 그럼 좀 더 포실 보이죠? 포실하게 타고난. 자, 안전사고 있습니까?
보세요. 이게 멀리서 보면 이게 난으로 보였나? 안짜 있지, 안전사고 둘째 줄에. 그게 지금 잠 오시면 난으로 보여. 지금 졸리시면 난으로 보여. 이게 아닌가? 난인가? 이게 타고난이에요. 타고난, 그 다음에 대처리가. 다시 포실하게 타고난 대처리가. 그 다음, 얘가 밥 많이 먹는다 했죠? 얘가 부추와 이압 보쌈을 좋아해요. 부추와 이압 보쌈을 좋아합니다. 이게 부정어기 임차예요. 그 다음 이압이, 여러분 이압이 소고기, 키조개 드셔보셨어요? 이게 합의의 보상. 이기연체, 합의의 보상. 이제 부정어기 임차, 이기연체, 합의의 보상. 그걸 계속 먹으니까, 그걸 계속 먹어요. 그러니까 그 메뉴 일부가 전멸중. 박스 바로 윗줄에, 박스 바로 위에 써있죠? 박스 바로 위에 써있잖아요. 다시. 포실하게 타고난 대처리가 뭘 잘 먹어요? 부추와 이아포쌈. 그만 계속 먹으니까 메뉴 일부가 전멸중입니다. 상위법은 2가 3만 바뀌면 돼요. 상위법 2자가 뭐로 바뀐다? 3. 한 장 넘기시면. 자, 22페이지. 여기 상위법입니다. 이거 꼭 외우셔야 돼,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한 해에 2번 나올 때 있었어요. 자, 22페이지. 상단에 53번 상위법이 있습니까? 밑에, 박스 밑에 4번 계약갱신 요구권 있어요. 그럼 동그라미 번에 박스가 있죠? 거기도 2만 3으로 바꾸면 돼요. 그럼 암기법 포실하기 타고난 대처리가 부추하기 삼합보쌈. 삼합이 뭐예요? 홍어, 돼지고기, 김치. 삼합보쌈을 계속 먹으니까 메뉴 일부가 전멸주. 근데 포실 의미가 달라요. 아까 주임법 포실은 포함 실거주. 주택이니까 실거주. 여기 포실은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 제외? 포함해서 실이 10년이에요. 여기서 포실의 의미가 뭐다?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 제외? 포함해서 10년. 원래 5년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10년은 늘었어요, 원래. 그래서 이 십자 시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타고난 포실 의미가 달라요. 포실하게 나머지 똑같아요. 타고난 대처리가 부추와 여기 삼합 보쌈 먹으니까 메뉴 일부가 전멸중. 그래 보세요. 이거 외우셔야 돼, 이거. 민법이든 중개사법이든 꼭 나옵니다, 이거. 여기까지 하시고, 자, 이제 10분 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